HMM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창고 동향이 한투 쪽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은 사실상은 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준의 조정이죠. 12 행사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로서 호재이지 악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사실상 순매수 창구에서 주력 쪽이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손바뀜의 기준이 월등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순매도 차익 실현 창구가 어디냐, 공매도가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어느 쪽에 무게감이 실려 있냐 했을 때 한투가 어제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매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가지고 간 흐름이 일단 아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대비해서 또 그간의 매수 강도 대비해서 한투에 저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저 부분은 뭐 크게 버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 기준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놓고 보시면은 6월 15일까지 기준, 언제부터 2월 15일부터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 가져가시면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의 흐름을 5월 27일 날 일단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싱 나왔을 때의 흐름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누적적으로 놓고 볼 때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의 매도 부분은 공매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다음에 단기 공략 자금 들어왔던 거, 엑시트 쪽에 펀딩 자금 들어왔던 부분에 단기 차익 실현 부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주력이냐, 그 기준을 이제 놓고 보는 건데, 일단 주력 창구는 한투예요. 한투가 어제 그러니까 빼지 않았다는 거죠. CS도 어제 뭐 그렇게 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일단은 어찌 됐건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누적적인 수급에 있어서. 그래서 매수의 창구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5월 28일부터 어느 쪽이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어느 쪽이 놓고 봤을 때 매도의 창구가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골드만삭스, 여기가 이제 공매도 성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 성향의 UBS 쪽의 흐름이 일단 나쁘지 않았고, 뭐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매도의 기준이 되진 않으니까 추세를 꺾을 만큼. 그래서 5월 28일 이후에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적 수급이죠. 사실상 이 손바뀜의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그만큼 많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 되는데, 일단 어제까지의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1,504만 주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지분 기준에서는 앞서 이제 잡아드린 것처럼 4.36%의 퍼센테이지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부분이 연기금 쪽의 수급. 연기금 쪽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제도 44,500원의 편입 기준을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뭐 개장초 45,050원, 그리고 못 잡으신 분들 기준에서 45,700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6,000원 고점 돌파의 기준의 프로그램 수급 강도가 상당히 강하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HMM의 지금 누적적인 흐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이제 공매도 상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대차 상환이나 이런 부분을. 근데 여기는 이제 손바뀜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했죠. 27일 날 뭐 패시브 자금 1,700만 주 마감 농축까지 들어오면서 손바뀜 된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누적적인 부분에 매수 매도가 계속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대처를 하시면, 오늘은 IT가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 거래량이 없고 삼성전기는 또 약보합 수준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자동차가 일부라도 움직임을 주니까 그 정도 기준의 주력주에서의 숨돌림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스윙 종목 쪽의 기준에서는 지금 아직 10시가 되기 전인데 거래량들이 일정 범위들 실려 있어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도 23,000원 52주 고가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 대밀렸지만 일단 거래량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 500만 주 이상, 1,000억 원 이상, 어제 거래대금 이상의 흐름. 그리고 이제 재차 23,000원 고점을 돌파할 때 지금 뭐 삼성 창고나 이런 데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NH나.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거래량이 좋아진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금호석이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SM의 거래량 조금만 움직여도 거래량에도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긍정적인 건 스윙 종목에서는 현재 HMM의 거래량 부분이 뭐 상당하다라는 거죠. HMM의 거래량이 지금 현재 360만 주면 다시 고점 넘기면 오늘 1,500만 주 수준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못 넘기더라도 오늘 기준에 1,000만 주 이상, 최근에 거래량이 좀 줄어 있었잖아요. 근데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될 수 있다, 실릴 수 있다. 거래대금 지금 4위입니다. 비이성적인 변동폭이 나오는 종목군들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거래대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기회의 요인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번에 3번의 차익 실현을 단행했고 전량 매도 마지막 고점을 좀 놓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편입 기준이 41,000원인데 아쉽게 이제 51,000원대에 놓쳤죠. 마지막 이제 5만 원 찍을 때 49,000원까지 해서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았는데 나는 좀 버겁다. 지금 뭐 악재라고 하는데 악재 아니냐 혹시 저런 사채 나오면. 근데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시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등의 매각되는 부분, 그 부분 그것도 좀 희박하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의 기준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사하는 부분. 근데 행사를 하는 건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도 다시 불거지는 내용이, 그러면 행사하는 시비를 가져갈 거냐. 어차피 장내 매도는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니까 그걸 블록딜을 칠 거냐 아니면 일부 매각을 할 거냐의 기준인데, 일부 매각도 제한적이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개 입찰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블록딜을 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근데 블록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다소 시장에 또 단기 충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마지막 악재 요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예상외로 이제 매각 수순을 밟는다 그러면 그건 또 오히려 상당한 재료 요인으로 작용이 되죠. 어찌됐건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 기준으로 설정 범위가 잡힌다. 그래서 이제 5분봉 기준이 최근에 거래 대비해서 5분봉의 거래량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어제 기준에서도 사실상 1,100만 주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도 넘길 수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21선 목전에 두고 눌렸는데 21선 46,500원 기준이에요. 다시 오늘 고점을 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따라 붙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예요. 넘기면. 그래서 지금 신규 편입하신 분들을 최대폭 15%까지도 벌써 채워드린 거예요. 기존에 이제 뭐 20% 다 가지고 계신 거고. 결론적으로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꼬리 달리고 내려왔고, 약보합에서 꼬리 달고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프로그램 수급이 43만 주까지, 거기에 한투의 매수 우위, 거기에 UBS 쪽의 매수 우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 그리고 뭐 3분 시초가, 그리고 3분의 1 지점 45,600원, 그리고 45,150원, 어느 가격에서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프로그램이 매도가 급격히 나와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형성이 되거나, 아주 특정 창구 한투에서 막 그냥 두들겨 패서 미끄러지지 않는 한 어느 가격에서든 얘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 부분이 탁월하게 실려야 되겠지만, 확인할 거 오늘은 다 확인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들여다보잖아요. 어제 이제 뭐 44,500원의 편입 기준점 설정하고 눌림목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기준은 사실 불확실성이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져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뭐 창구에서 급격히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한투 매수죠. 그죠? 그리고 UBS 쪽 수급이 유입돼 있었죠. 근데 뭐가 무서워요? 편입이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편입, 그리고 고점 돌파할 때 아주 편안하게 편입. 그러니까 거래량 없을 때는 일단 관망에 무조건 막 계속 채워라, 그 개념이 아니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관망. 예? 5분봉에서 거래량 보시면 되잖아요. 다시금 분봉당 50만 주씩. 그렇게 되면 이제 46,200원 넘기면 50만 주 터지죠 또.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 쪽의 강도, 수급 강도, 그 수급 강도가 아무래도 한투 쪽에 들어오는 강도가 될 거예요. 5분봉 기준의 50만 주 거래량, 그리고 다시금 46,350원 돌파 확인. 그렇게 되면은 55,000원 목표 유지. 그렇게 해서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HMM을 들여다볼 때 이처럼 행복한. 그래서 지금 기준에 이제 오늘 개장 초에 당일 거래원 창구 동향 놓고 보면은, UBS가 이제 순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 20만 주를 편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기는 이제 뭐 또 단타로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매수위가 일단은 확인됐다. 그리고 한투가 어찌됐건 매수위의 기준이 또 역시 확인이 됐다. 매도가 얼마큼일지 양쪽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거래 없을 때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기준점 잡아드린 내용인데, 캔들의 그 흐름보다 먼저 첫 번째 놓고 보는 게 매집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창구 동향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집의 기준점으로 또 들여다 놓고 보면은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놓고 볼까요? 그렇게 해서 HMM의 누적 수익 부분은 이제 253%로 1월 25일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우리는 뭐 14,000원대부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7,000원대, 그 다음에 2만원 전후,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을 3차례나 단행을 할 수 있었죠. 5월 4일 같은 경우에 드리메스 선생님 이제 만기 되셔서 독립하시고 혼자 매매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34,800원에 3,000 주면요, 우리가 저거를 5만원 찍을 때 꺾여져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 이유, 차익 실현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1,700만 주 매수에서 매수세가 축소되면서 1,300만 주까지, 그리고 최대폭 그 이후에 1,100만 주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창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러면 그거만 해도 뭐 대략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15,000원이다. 그럼 그거만 4,500만 원. 4월 26일 기준에 4월 말에 기준에 가격이 대략 4만 원 기준을 찍었죠. 그때까지 기준에 38% 수익 애수리 선생님. 그리고 3월 23일 기준에 3월 27일 정도에 35,700원 찍죠. 그게 20% 폭등입니다. 23%인가요?
그러고 나서 꼬리 쭉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35,700원 찍은 주가가 27,000원대까지 밀렸어요. 3월 말 4월 초에 거기서 재편입. 또 3월 22일 뭐 그 기준에 수익 마찬가지시고 3월 5일 정도면 돼도 2만 원 전후 수준 2만 원 넘겼죠. 넘기고 있을 때죠. 2월 달 3월 2만 원만 넘기고 있을 때. 그래서 3월 9일 날이 24,000원 찍었다가 종가가 2만 원으로 끝난 날입니다. 24,000원 찍고 2만 원으로 3월 9일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수급에 대한 범위죠. 그리고 KLX 300 지수 편입되는 부분도 ETF 등의 상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에 대한 이런 교재 부분들 다 나눠드렸어요. 이건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 교재 부분을 다시 한번 유료방에는 한번 더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도서가 41페이지짜리 41페이지짜리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HMM 가지고 그 샛별형이나 이런 거 교육 캔들 교육 많이 찍어드린 거 있죠. 그거 링크 좀 별도로 좀 주세요. 그래서 샛별형 링크 교육 링크에 HMM인지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돼요. 어제 기준에는 상승형태와 기형 또 망치형 그리고 샛별형 이렇게 세 가지를 내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SM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SM. 그래서 어제 1시간 반 정도 캔들 교육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이제 밑에 우리 PD님 작업해 주시면 그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걸 좀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자료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주도주 부분 그 부분을 같이 또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방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기준 좀 보시고 그리고 1차 매집 국면, 2차 매집 국면, 뭐 3차 매집 국면 이런 부분을 놓고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뭐 만들어내놓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밑으로 늘고 내려갔던 JP모건 쪽의 매도가 주춤거리고 삼성 쪽이나 이런 쪽의 매수 강도가 살아나면서 프로그램 매도는 있지만 돌려놓고 있어요. 그죠? 플러스로 다시 고점 넘겨야죠. 그렇게 해서 오늘 거래량 좀 많이 터져야죠. 자, 1차 매집 국면 이 당시 기준에 2007년도 기준이에요. 그게 1조 이상짜리 130개 종목 있을 때. 근데 요 기준점에서의 견인 역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2차 매집 국면의 요 흐름 원래는 3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는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지금 12%인데 손바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월 15일부터 누적적으로 봤을 때 4.6% 기준이지만 그것이 손바뀜이 있고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 있고 공매도의 매도 때문에 비중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고 그 결론은 최소 30에서 50%인데 우리는 50%를 설정을 해놓고 잡죠.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예? 왜 3, 4개월, 4, 5개월 이상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손바뀜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실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SM은 지금 13% 매집이지만 실수요보다는 이제 공매도 상환, 대차 매도 상환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수급은 13%에서 조금은 못 미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계속 그 누적 수급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손바뀜과 함께 실질 누적 수급으로 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SM 같은 경우, HMN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중간 중간에 주요한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3월 27일경 또 3월 말, 그다음에 4월 말의 경우의 기준, 그리고 5월 기준, 5월 13일 기준 뭐 이럴 때 기준에서 보통 이제 매수 이제 그날의 종가 대비해서 매집 단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러니까 매집 단가 2만 원이야. 그럼 50%는 들어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5%를 매집했으면 농담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그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매수한 쪽이 매집 단가 대비 50%씩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 5%
30에서 최소 30에서 50%를 들어오지를 못하면 그들도 수익 차익 실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1,700만 주를 빼고 나가려면은 1,700만 주 하루에 빼버리면 하한가 두들겨봤죠. 그러면 안 되잖아. 50% 들어 올려놔도 3만 원까지 들어 올려놔도 이날 한 방에 1,700만 주 팔면은 하한가 맞아요. 9천 원 빠져버린단 말이야. 쥐들이 산 게 2만 원인데.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보다 이렇게 들어 올려놔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일까지 종가 기준에 5730원을 들어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그들의 목표 주가 범위하고 뭐 부담이 없죠. 당연히 매집에 대한 1,500만 주 이상 사놨는데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은 줘야 되고요. 그다음 패시브 쪽에서 들어온 물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점에 뭐 다른 예제를 들어드린다면 LG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1억 6,360만 주짜리 종목에 순매수가 9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7천억 들어오면서 매수평균 단가 8만 원, 외국인만 샀으니까 8만 원 대비 5.6% 매집. 그러면 30에서 50%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머리 아픈 상황이었죠. 이게 우리가 주력이 딱 IT에서 4종목 70% 비중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묶음,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한 묶음. 근데 그들은 30-40% 올랐어요. 이 기간 동안에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리고 시장이 그들 덕분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10% 올랐어요. 10%.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삼성전기로 옮기고 싶어요, 하이닉스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요, 하루 만에, 이날 다음 날 하루 만에 보합에서부터 상한가까지, 상장 이후에 상한가 2번 나왔어요. 제가 눈으로 본 게 34년 동안 주문 실수로 급락 나왔다가 돌릴 때 하고 지금하고. 결론적으로 이 매직 기준을 그 당시에도 6월 1일에도 보여드리고 또 6월 8일에도 창고 동향 보여드리고, 결론적으로 2월 15일부터 뭐 11일까지의 누적 수급, 이것도 금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 어제 거 빼고, 어제가 이제 뭐 15일, 그 다음에 월요일이 14일 뭐 이렇게 되는데 금요일까지 해서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집이 유지가 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창구의 동향이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리고 5월 27일 날 이렇게 들어온 쪽은 평상시에 관여도가 없던 쪽이에요. 매수 매도량 보면은 이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가 자기가 갖고 있던 계정의 물량을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인덱스 쪽으로,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의 기준은. 결론적으로는 요 흐름 기준에서 순매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들어온 요 물량이 일단 묶이는 물량이다. MSCI 지수 편입, 인덱스 쪽 상품의 물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주력 창구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아니라 새로운 쪽에서 물량을 가져간 거고, 이렇게 이제 UBS 같은 경우 완전히 다 팔고 나갔어요. 대부분. 매수량 170만 주가 이게 이제 MSCI 자금일 것 같다. 최근에 매도 나오는 거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쪽 창구를 통해서. 근데 오늘은 또 매수의 기준이라 좋다. 그러면 이 UBS가 그 전에 매집을 했던 게 500만 주였단 말이에요. 다 팔고 다 차익 실현하고 170만 주만 이제 인덱스 쪽에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UBS가 또 들어올 거냐? 오늘은 일단 들어왔죠. 개장 초에.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 이제 500만 주 샀다가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1,700만 주 들어올 때 그거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내가 500만 주 사면 어디다 팔아? 나 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거래량 기준 보시면 키움 쪽의 이 흐름 말고, 2억 주 말고 매수 매도의 관여도가 제일 높은 게 삼성하고 한투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일단 누적 순매수가 없어. 그리고 단타의 기준이고 상품 해체 기준이라면 UBS 쪽과 한투의 기준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한투는 누적 수급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위. 어제 조금 30만 주 매도 나왔어도 350만 주 가까이 편입했다가 30만 주면은 그건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적 수급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5월 28일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또 그때까지 매도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하나금융, 이쪽은 대부분이 최근에 나온 공매도 기준 성향. 그래서 금요일 날도 한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얼마에 금요일 날 들어가 봐요. 우리 44,800원이야. 어제 하루 눌린 것 뿐이고 오늘 뭐 탄력 받아서 다시 어려운 부분 다 해소시켜 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41,000원부터 재편입한 거고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한투가 들어올 때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돼서 야 믿을 구석이 생겼다. 오늘도. 그래서 월봉 기준에 어제 월봉이고요. 주봉 기준에 어제의 주봉입니다. 오늘 이거 다 바뀌어 있겠죠. 그 일주 월봉을 다 잘라서 보여드리고 기준을 잡을 텐데 분봉 기준에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임만 땅 하고 나와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녹화 또 들어갈 겁니다. 뭘로? 캔들의 교육으로 그분. 응?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일단은 SM의 폭등 랠리나 삼성 엔지니어링의 다시 강도 있는 가격 탄력적인 흐름 52주 고가 랠리 이 부분은 거래량 수반되고 매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거래량 수반되고 난 이후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뭐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함께 합류하셔서 같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정의원님들 이제 만기 되시는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나 만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시면 이제 기존에 가입하신 가격에 연장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55,000원 1차예요. 1차 목표 주가입니다.